어느 날 아침 세수를 마치고 무심코 들여다본 거울 앞에서 화들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삐져나온 코털, 유난히 굵고 덥수룩해진 눈썹, 그리고 눈에 띄게 칙칙해진 피부와 하나둘 늘어나는 검버섯까지. 게다가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가늘어지고 숭숭 빠지는데 정작 엉뚱한 곳에 털들만 무성해지는 것을 보며 당혹스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내 몸에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남들보다 노화가 유독 빨리 오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기 싫다고 무심코 코털을 족집게로 쑥쑥 뽑아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그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털을 함부로 뽑는 행동은 세균 감염을 일으켜 뇌막염이나 폐혈증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응급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서도 빛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섭리이지만 몸의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고 많은 분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털의 변화입니다. 빗질을 할 때마다 혹은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두피의 머리카락은 갈수록 가늘어지고 힘없이 빠져서 휑해지는 반면 신기하게도 눈썹이나 코털, 심지어 귀의 털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굵고 뻣뻣하게 그리고 길게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털이 자라서 코 밖으로 비죽이 드러나거나 눈썹이 길게 자라 눈을 찌르듯이 늘어지는 모습은 중년 이후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체 내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와 세포의 노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아주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머리카락은 빠지는데 코털과 눈썹은 더 길어지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속의 호르몬 밸런스 변화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호르몬의 균형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털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다서살파-마이너스 환원 효소라는 특정한 효소와 만나게 되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물질로 전환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이 물질이 바로 우리 몸의 털을 지휘하는 핵심 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모낭, 즉 털이 자라나는 주머니에 강력한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얄궂게도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방식은 부위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정수리나 앞머리의 두피에서는 모낭을 위축시키고 머리카락의 생장기를 단축시켜 탈모를 유발하는 무서운 악당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안이나 턱, 눈썹, 귀 주변의 모낭에 작용할 때는 오히려 털의 성장을 폭발적으로 자극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영향력이 커지는 중년 이후부터는 코털이나 턱수염, 눈썹 부위의 털이 유난히 굵어지고 길게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삐져나오는 코털 관리에 부쩍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코털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거울을 보며 손가락이나 족집게로 쑥쑥 뽑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든다며 습관적으로 코털을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행동은 당장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코털은 단순히 보기 싫은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최전선 방어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 중에는 수많은 먼지, 꽃가루, 매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섞여 들어옵니다. 코털은 1차적인 필터 역할을 하여 이러한 이물질들이 폐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올 때 코 안의 습도와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여 호흡기 점막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털을 무리하게 뽑아버리면 방어막이 뚫리는 것은 물론이고 더 끔찍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털을 억지로 뽑을 때 모공 주변의 피부에는 아주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코안은 항상 축축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미세한 상처를 통해 코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세균이 피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우리 얼굴의 코와 인중 주변은 뇌로 가는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른바 위험의 삼각지대입니다. 코털을 뽑다가 생긴 작은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막염이나 뇌농양을 일으킬 수 있고 온몸에 염증이 퍼지는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털을 뽑다가 심각한 감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의학계에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세균과 싸우는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 귀찮은 코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뽑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입니다. 끝이 둥글게 처리된 안전한 코털 전용 가위를 사용하여 코 밖으로 삐져나와 보기 흉한 부분만 가볍게 잘라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전동 코털 제거기를 사용하실 때에도 너무 깊숙이 넣으면 코점막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입구 주변만 살짝 다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이제는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털의 변화만큼이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칙칙해지는 피부톤과 나날이 늘어가는 잡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뽀얗고 맑았던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둡고 탁해 보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흔히 나타나는 아쉬운 변화입니다. 도대체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피부에 차곡차곡 쌓여온 자외선의 흔적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습니다. 햇빛을 오래 쬐면 이 멜라닌 세포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피부에 색소가 다량으로 쌓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피부의 재생 주기가 빨라서 이러한 색소가 생기더라도 금방 각질과 함께 떨어져 나가 원래의 피부 톤을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재생 주기가 길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져 색소가 그대로 피부에 침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의 톤이 균일하지 못하고 얼룩덜룩해지며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색소 침착의 가장 대표적인 불청객이 바로 검버섯입니다. 검버섯은 의학적 용어로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얼굴이나 목, 팔, 손등처럼 옷으로 가려지지 않고 평생 햇빛에 가장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옅은 갈색의 아주 작은 점처럼 시작해서 김이나 주근깨와 헷갈리기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고 색깔도 진한 흑갈색으로 변하며 표면이 약간 튀어나와 오돌토돌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보통 피부 노화가 본격화되는 40대 이후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젊은 시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거나 자외선 노출이 많았던 분들일수록 더욱 넓고 깊게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버섯은 전염되거나 당장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악성 질환은 아니지만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자신감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혹 검버섯 부위에서 피가 나거나 갑자기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색깔이 여러 가지로 얼룩덜룩 변한다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조금이라도 더 밝고 환한 피부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비결은 바로 철저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날씨가 맑은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심지어 실내에 있을 때도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피부를 공격합니다. 자외선에는 피부를 붉게 태우는 자외선 빛뿐만 아니라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파고들어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파괴하여 깊은 주름을 만들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피부 표면에 기미와 색소를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SPF 지수와 주름과 노화를 막아주는 PA 지수가 모두 표시된 제품을 매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외출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얼굴 전체에 동전 500원짜리 크기만큼 충분한 양을 덜어 두드려 발라주시고,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야외 활동이 길어질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덧발라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답답하고 귀찮으시더라도 10년 뒤 거울 앞에서의 내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꼭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겉에서 자외선을 막아내는 것만큼 피부 속을 건강하게 채우는 영양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에 쌓이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착색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피부 미백과 탄력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붉은색의 토마토에는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새콤달콤한 딸기와 오렌지, 귤 등에는 비타민C가 가득해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 역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더 깊게 파이고 각질이 부각되어 얼굴이 더욱 칙칙해 보이기 쉽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셔 몸속부터 수분을 꽉 채워주시고, 세안이나 목욕 후에는 물기가 날아가기 전에 즉시 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내 몸을 아끼고 관리해 준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무심코 뽑았던 코털 하나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다듬어 주시며, 매일매일 선크림을 챙겨 바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몸속의 생기를 채워주신다면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제보다 오늘 더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고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진짜 황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유익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빛나는 일상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천사 채널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